안녕하세요. 뉴스킨북을 읽어주는 이금순입니다. 오늘은 3권 3061.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갈 곳이란 실제로 가고픈 장소일 수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과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 이는 청춘이고 그게 사업과 연관이 있으면 비즈니스 청춘입니다. 필자는 비즈니스 청춘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는 늘 희망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커에게 리크루팅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이고 업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본 뉴스킨북 3권 3061은 리크루팅을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리크루팅에 대하여 대부분 부담스러운 설득과 회유의 과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크루팅이라는 것은 욕구가 있는 누군가에게 뉴스킨 사업의 기회와 가치를 전달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류, 확장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지만 그 선택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열정 또한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킨을 통해 기아가 원하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 자기계발, 은퇴, 상속 등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열정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팔을 뻗어 안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듯이 말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리코리팅은 나와 목적지를 함께하는 팀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3권 리코르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가 가장 먼저 리코르팅 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을 리코르팅하여 함께 가자고 하기 전에 과연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뉴스킨을 할 이유가 있고 비전을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가 나온다면 당신의 리코르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평생 친구네요. 이렇게 당신 같은 평생 친구를 찾고 관계를 맺고 앞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일이 리크루팅입니다. 뉴스킨북 3권 3061에서는 리크루팅을 위한 준비, 액션, 마무리까지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방문객 중에서.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한 권 리크루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가 가장 먼저 리크루팅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을 리크루팅하기 전에 과연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뉴스킨을 할 이유가 있고 비전을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가 나온다면 당신의 리크루팅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쵸? 자, 오늘도 아침 조회 랑연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내용 잠깐 복귀해 볼까요? 50견으로 만난 갈바닉과 웰스파. 그 덕분에 또 뉴스킨 사업을 보게 된 60대 시니어 나영숙 리더님 생각나세요?
뉴스킨북을 읽고 한 명이 30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매니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에 저도 동기부여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권 어필리에이트 책이었죠, 어제는. 책에 나온 그대로 명단을 새롭게 만들고 또 컨택하고 만나고 대문하고 초대하면서 네트를 확장해 가고 있는 아주 뜨거운 열정녀 이지아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SNS에서도 오프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었죠. 네, 이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장하는 우리들의 실천하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네 자매의 사업 이야기로 많이 티업됐던 분이죠. 그 네 자매 중 맨 먼저 뉴스킨 사업을 보셨던 분입니다. 첫 번째 트립을 달성하고는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랑아 그룹의 이계옥 리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그룹 라나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계옥입니다. 저희 사기 스폰서님은 백영선, 윤진아 사장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라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정말 감사한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유난히 예쁘세요. 네. 자, 라이브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시죠? 리더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에서 음,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평소에 근면 성실하다는 얘기랑 책임감이 강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강점 덕분인지 회사에서 모범사원 표창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성과급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갑자기 반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 그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치게 되면서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 극심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환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 친구 엄마로부터 뉴스킨을 전달받고 빼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저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뻐지고 건강해졌는데 돈까지 되는 이 유스킨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쵸?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트립까지 또 달성을 하셨는데, 또 집에 남편을 도울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돼서 다시 자영업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솔직히 사장님네 가게가, 그쵸? 망원동에서 이 동네 모든 가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소문난 맛집인데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그 가게를 접게 되셨는데, 다들 요즘 불경기라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자영업의 솔직한 현실이 진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홍대 근처에서 정말 크게 횟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직원들도 정말 많았고 3호점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장사도 잘 되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신랑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망원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가게 규모도 완전 축소를 시키고 직원도 최소화시키면서 신랑이랑 제가 작년부터는 완전 중심이 돼서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완전 그걸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에요. 6시 반 되면 재료 준비를 하러 아침마다 나가요. 그날 소진할 재료들을 그날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저는 10시쯤에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매일 밤 10시, 11시나 12시 단체 손님이 늦게 있을 때는 새벽까지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지쳐서 녹초가 막 되고요. 저희 신랑이 취미로 이제 철인 3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랑조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크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환자였던 사람은 몸에 더 큰 무리가 되면서 저는 그 파마닉스 먹고 하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스테로이드도 다 끊었던 케이스인데 작년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도 다시 복용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가게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점점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빠르게 가게를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게를 접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에서는 맛집이고 또 장사가 잘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물을 붙였을 때 거기 그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계신 상가 사장님들이 막 찾아오셨어요. 이거 진짜 맞냐고 그만두는 거 왜 그만두냐고 하시고 하셨었던 건데 되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희가 제일 부럽대요. 왜 그럴 것 음. 같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몇 달 전보다가.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손님들은 발을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임대료 내는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 내거나 인건비 내면서 그 빚이 점점 쌓이는 그런 한숨 소리들이 막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다행히도 빠르게 정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진짜 가게가 잘 돼도 힘들고, 잘 안 되면 또 힘들고, 그런 게 진짜 현실이라는 게 이 리더님의 얘기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또 저희 이 매장이 없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이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이 다시 돌아와서 또 시작하는 사업이 어떠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다시 돌아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음,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노동소득과 권리수입의 차이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다시 열심히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자, 사실 그 전까지 장사할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카운터 가서 계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1년 전부터 가서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 막 홀서빙, 뭐 카운터 마감, 배달 접수, 전천후 다 뛰어다니면서 정말 노동소득을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수익과 노동소득에 대한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아들, 딸이 와서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엄마한테 소개하고 부모님이 오셔서 맛있으니까 다시 아들, 딸에게 소개하고 해서 소개로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았던 가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게를 닫았잖아요. 문을 닫다 보니까 그 많았던 매니아 손님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단골 손님들 소용이 없고 통장의 수입은 바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완전 뭐 봉든탑 무너지는 그런 허무한 맛 같은 걸 많이 매려왔는데 반면에 이제 유스킨 사업은 제가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재구매하던 단골 고객들은 계속 매니아 고객들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로 신규 회원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가 프랜차이즈 했던 저희 파트너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노동소득과 권리 수입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영업자로 있던 1년 동안에도 저는 드림 캠프는 빠지지 않고 계속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느 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는데요. 단 한 명의 파트너라도 남아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파트너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 대신해서 챙겨주시는 백영선, 윤진아 스폰서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리더님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또 마음 먹고 나니까, 그쵸? 또 굿뉴스가 생기셨어요. 그쵸? 네. 저 알투를 오랫동안 드셨던 사장님이신데요.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고깃집을 운영하세요. 근데 거기도 자영업이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게가 어려워지신 거죠. 운영하는 게. 그래서 꾸준히 드셨던 알투를 정기 구매를 끊으시고 몇 달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사장님께 드시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드리면서 본인이 안 그래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차이가 너무 느껴진다고 다시 한번 해서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멤버로 전환해서 정기 구매를 걸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교회 권사님 같은 경우인데요. 신규 멤버로 가입하신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3대 부자가 계세요. 3명의 부자. 그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짠순이로 유명하세요. 돈을 아예 안 쓰시는 걸로. 근데 이제 그분이 예뻐지는 거에 니즈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해서 울트라 에센스 프로모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했더니, 그래, 한번 줘봐 하시다가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초 제품을 싹 바꿔드리는 걸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동안방까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잘 막 이렇게 막 먼저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양현복 책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은 발전의 적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들이대 정신으로 이렇게 했더니 좀 이런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들이대로 변신하신 이 리더님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온 뉴스킨북을 또 읽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짧게 부탁드려봅니다. 네, 제가 일단 다시 읽어보니까 새로운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스타트업 27페이지였던가 거기를 보면은 사업 진행하다가 어렵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할 때 거기서 한 문장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구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메시지 한 문장은 3권 오늘 나누는 306일에 있었던 메시지 중에서 뉴스킨북을 저희가 1, 2, 3, 4권을 다 읽는 이유가 레버리지 평생소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6명 리크루팅하는 것을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전달하다 보면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책임감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노동소득, 권리소득이 다른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초대도 하고 리크루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면서 좀 탄탄한 대리점을 구축해서 레버리지 평생 소득을 쌓는데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25년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달리실 건가요? 저는 사실 24년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제 인생에도 이제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아들이 이틀 전에 이제 큰아들은 군입대를 했고요.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또 국가대표를 목표로 뛰고 있고, 신랑도 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잘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올해 2가지 목표로 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마라톤에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2번째 사업적인 목표는 일단은 제가 몇 년 전에 호주 시드니 트립 갔을 때 정말 행복했던 추억이 있거든요. 생생하게 그걸 기억해내면서 올해는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홋카이도 트립을 달성을 해서 열심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많이 건강하시고 트립 달성도 꼭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밤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3월에 모든 그룹들이 이 석세스 트립 달성을 위한 출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테넥스 그룹에서요, 홋카이도 발대식을 하셨다는데, 자,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전 안 하면 뭐 할 건데, 도전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없다라는 것을 깊게 인지하고 도전을 결단하셨고요. 어카운트 매니저를 초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재인지하고 세부적인 플랜을 세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모두 좀 비비드한 색깔의 옷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비비드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비드하다라는 말은 강렬하다라는 뜻이죠. 네. 자,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이 다시 썬라이트 3월 프로모션 공지를 갖고 왔는데요. 어제 갑자기
왜 하필 3월에 이 프로모션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로 가장 절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 보시면요. 이 선크림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달은 일반적으로 5월에서 8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봄부터 자외선 지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는 당연히 가장 많고, 그리고 이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도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 7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패턴을 활용하면 4월, 5월부터 선크림 관련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뉴스퀴는 그쵸? 당연히 3월부터 시작을 해야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도 마케팅을 하고 또 사업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제품 이 썸마스터가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특징과 장점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알려주는데요. 이걸만 읽어봐도요,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회원과 함께 그 챗 GPT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 결과를 봐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썸마스터는 얼굴에 쓰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정보는 바디에 쓰고 한 1년치를 생각하면 한 2개씩, 그쵸? 그렇게 해서 4개를 구매한다면 몇 포인트쯤 될까요? 한 11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20명한테만 전달하면 2500 DCSV는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멤버 만들기에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성의도 미리 보겠습니다. 이 뉴스킨북 오늘은 3권, 3061 얘기죠. 11페이지에 14페이지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MC 원픽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혈당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박신희 리더님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MC 원픽의 박신입니다. 한 주간 혈당을 잡아라. 네, 그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유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쯤은 다들 혈당액지를 주문을 하시고 매 끼니 식사마다 드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혈당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 혈당을 잘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많이 지킬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살짝 지나가 보면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 당뇨가 걸린다. 그래서 혈당의 양이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항산화를 시켜주고 소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체지방을 제한을 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시간에 당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걸리게 되면 사실 이 당뇨에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당뇨의 전 단계, 적어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 그때쯤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내가 캐치하는 방법은 식후에 너무 졸려. 그리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채 안 지났는데 배고파. 이런 분들은 거의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4탄 당뇨의 단짝, 고지혈과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당뇨가 걸리고 나면 시간의 차이일 뿐 반드시 고지혈과 지방간이 동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지혈하고 지방간은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혈액에 그리고 간에 지방이 많은 게 고지혈, 지방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뇨에 의한 고지혈과 지방간은 왜 생길까? 네, 제가
앞부분에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하면서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혈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이렇게 쓰게끔 하고 그리고 또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에 간이나 그런 데서 또는 피하 지방, 내장 지방에 칸칸이 쌓아놨던 지방을 얘네들이 인슐린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작은 지방 형태로 자꾸 분해를 하는 거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많은 지방세포가 지방이 떠돌아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영양소를 흡수를 해다가 얘를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피 속에 많은 지방이 떠돌아 다니면 이 작은 지방의 형태를 간이 흡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합성을 하는데 이 합성을 할 때 좀 더 큰 지방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좀 큰 지방으로 합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중성지방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계속 합성이 되다 보면 간에 쌓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쌓을 게 없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혈액 속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뇨가 걸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장돼 있는 건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혈액에 떠도는 이 혈당들은 잘 소비가 되도록 운반해 줘야 되는데 소비도 안 되고 그리고 저장돼 있던 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고지혈과 지방간이 생기는데 이 고지혈과 지방간 때문에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면은 혈당은 더 떠돌아다니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게 시작이 되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에는 신장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리고 뇌경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질병까지 가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원인이 고지혈, 지방간. 네, 근데 고지혈과 지방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당뇨,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해 주는 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혈당 해지. 네. 이 모든 것들 중에 혈당이 적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몸속에 이미 쌓여 있는 체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커트해 줄 수 있고 소식을 할 수 있는 TR 시리즈. 어제 말씀드렸던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주고 항산화시켜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티그린, 네, 기억나시죠? 에너지 증진해주는 오버드라이브 알스케어드. 그런데 이미 고혈당 그리고 지방간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빠른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5번의 태블릿 그리고 콜레스틴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개 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드셔주면 너무너무 좋고요. 콜레스틴은 약과 같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내기 때문에 그 증량해서 드시는 거는 사실 권하지 않아요. 어쨌든 자, 에너지 증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제한하는 그런 제품군들까지 같이 드셔주시면 정말 많은 개선이 되실 거다. 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높고 그러니까 고지혈이고 지방간이 높으면 공복 혈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당뇨가 아닌데 공복 혈당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5번은 태블릿과 콜레스틴을 권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하 MC님 음소거 되어 있으십니다. 아, 네. 아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네요.
자, 여러분은 새 교과서 뉴스킨북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메인 시간인데요. 이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잠깐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의 뉴스킨북 그 3권은 제목이 3061이잖아요. 이 3061의 30은 뭘까요? 어떤 분은 뭐 에아로 개수다. 또 어떤 분은 LOI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래서 그런지 제 파트너가 어느 날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나요? 네, 다 맞죠? 그쵸? 네. 이 3061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3061 책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초반 BA 어필리에이트 시절에는 액티브 멤버 30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ARO 30명을 목표하고 완성하려 노력합니다. 이후에 BR 대리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1대에 30명의 LOR 진행을 목표하게 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을 모실 건데요. 사업을 전달할 때 이 보상 풀기를 가장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룹에서 아마 호일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오지라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남자 아닌 여자고요. 6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30대 같은 분이고요. 배경선 리더님이시죠. 또 그의 3대 파트너인 요즘 아침마다 뉴스킨북의 프롤로그를 읽어주고 계신 이금순 리더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리크루팅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먼저 금순 리더님부터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금순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기옥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백영선, 윤진아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배경선 리더님도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그룹 랑아 백영선입니다. 스폰서는 이번 주 MC 윤진아님이시고요. 그룹장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기수, 이경진 사장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셋이 모이니까 꼭 셀미팅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이금수 리더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제 생활은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뭔가 매달 월급은 스쳐 지나가듯이 빠져나갔고 고정 지출만 해도 빠듯한데 그달 뭔가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되게 뭔가 한숨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육아나 건강 문제로 이렇게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동료들을 보면서 저도 뭔가 나도 언젠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니면 그때 내 소득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때 이제 친언니인 이기옥 사장님을 통해서 누스킨을 만나게 됐고, 그때 언니가 정말 많은 강의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전문직이고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누구에게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됐지만 뭔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안 좋아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주말 부부를 지내고 있던 중에 스트레스로 이렇게 이석증이 오면서 어지럼증이 되게 심하게 겪으면서 장거리 이동이 되게 불가능해졌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국은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결국은 퇴사를 딱 하니까 그달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면서 수입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누스킨 사업이 제대로 들어왔고 지금 일하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기 위해 저희 언니들과 함께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경선 리더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홍대에서 대학 때부터 여러 가지의 자영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 40대 초반에 기어다닐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때 이제 스폰서님으로부터 TR90 해독, TR90도 모르는 글자, 해독도 모르는 글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키나 해독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에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몰라본 정도로 건강해지고 살도 50kg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랐지만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는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폰서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준 게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많이 많이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개를 많이 해 줬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이 수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나?' 하고 보상을 설명을 들었고 파고 들어서 이해를 하면서 투잡으로 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킨을 선택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요, 이 3061체 리크루팅에 관련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네 권의 그 프롤로그가 사실 이제 이 책을 읽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매일 이렇게 저희한테 읽어주시는 그 금순 리더님한테 이 또 3061 책을 읽고 또 어떠셨는지, 그 또 아침에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후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저는 3권을 좀 집중해서 읽긴 했는데 그 4권의 프롤로그를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 쓰셨을지가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빨리 읽고 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4권이면 게임 끝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까 말씀하신 챗 GPT, 저도 절친이거든요. 챗 GPT랑 정말 잘 놀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사소한 것부터 물어보면 정말로 진짜 사이다처럼 해답을 너무 잘 줘.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할 정도인데, 누스킨 북을 읽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음, 그래서 안개 낀 느낌이 뭔가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고, 고구마 먹은 느낌이 내려가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초기에 읽었을 때는 와, 이런 노하우가 담긴 책이 있네. 이렇게 대박이다.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 읽을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겪는 내용들이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들을 이대로만 하면 바로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직접 뭔가 조교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마치 노하우를 옆에서 다 나눠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성공자의 그런 뭔가 이론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용기가 나고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공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함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걸 하면 되는 거야? 난 이걸 안 했냐? 이러고서 점검이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특히 파트 5의 콜드로 컨택하기 위해서 내성적인 필자도 시도를 권장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용기를 얻었는데요. 저는 명단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콜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 콜드를 통해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고, 뭔가 리더의 그런 자질, 역량도 길러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초기 콜드로 많이 이렇게 내공을 얻었다는 그 말씀 내용을 듣고서 내가 뭔가 이제 콜드를 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네. 네, 참 같은 책인데도 그쵸? 사람들마다 꽂히는 내용도 또 느끼는 부분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책을 읽고 가장 최근에 며칠 전이죠? 어느 한 포인트를 바꿨는데 성과가 났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꽂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음, 진짜 굉장히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적극적인 권유라는 단어가 저 파트에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제일 못하고 불편해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근데 음, 이제 사업에도 적극적인 권유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음.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최근에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권유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기구매 3건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그리고 파트 2에 보면 실 리크루팅 실패 사례가 나와요. 그 음, 부분을 보면은 제가 왜 리크루팅은 실패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뭔가 결정을 맡기고 한 번만 얘기해 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또 보상 설명에 뭐가 이거의 이득을 설명을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게 저의 문제점이었고, 이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권유와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서 리크루팅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백영선 리더님께도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뉴스킨북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엔 뉴스킨복 있는데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책을 일단 좋아요. 글씨가 크고요. 이제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데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감동서적은 아닌데 감동을 받은 게, 와, 대박. 와, 대박. 불구철 리더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 것 같았어요. 진짜 솔직히.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듯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아니 뭔가 잘 안 풀릴 때 이 뉴스킨북이라면 해결이 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3권 3061은 리크루팅에 관련된 내용 중에 리크루팅의 첫 단추 기본이 되는 39페이지 내용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에서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리더님들은 모두 비포 애프터가 있으시죠. 저도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근데 그 임상도 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갱신이 필요하고 그 갱신에 따라서 나의 주력 아이템의 임상이라면 더더 이제 강력해지겠죠, 전달하는데. 그리고 어,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열정이 있다 없다, 저는 이제 바통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내가 식지 않는 열정이 있으려면은 어디엔가 플러그인이, 어디엔가가 우리는 시스템이죠. 반드시 플러그인이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춘다면 정말 강력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랑아그룹에서는 강력한 임상 갱신을 위해서 복부 조각, 뭐 기린 모가지 만들기 등등 인증을 시작했어요. 정말 임상의 갱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식지 않는 감동을 저에게 주거든요. 네. 네, 복부조가 기린 모가지. 네, 좋습니다. 이 39페이지, 40페이지 내용은요, 내가 리크루팅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상을 내고 있는지, 또 주력 아이템이 있는지, 시스템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또 특별히 꽂힌 또 사업 플로우 차트에 관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 또 한번 들어볼까요? 어, 리크루팅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8페이지네. 28페이지에 보시면요. 리크루팅 플로우라는 이제 차트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봤더니 리크루팅이란 내가 대표인 브랜드의 인재를 찾아내는 전문적인 과정이고, 플로우란 흐름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기량과 기분으로 리크루팅 해내는 몰입 상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 또한 스폰서에게 이 리크루팅 플로우대로 리크루팅이 되었어요. 예시를 들면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최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동네 운동 모임인 밴드를 만들고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밴드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며 언제 시간이 나시며 차 한잔 하자, 밥 먹자, 운동하자, 걷자 등등등.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았고 컨택을 계속하면서 만나는 횟수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의 니즈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티 열고 먹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뉴스킨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그와 따로 1대1로 만나서 데모를 하고 제품이 유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요. 제품이 유통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신이 이 제품을 써서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저희 전문적인 용어로는 보상인 거죠. 보상을 알려주었어요. 이득 정말 중요합니다. 이득이 없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으로 꾸준히 관계를 하면서 그의 타이밍을 살피며
확장되기 시작했고 2대 회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건강 얘기하면서 티알고 얘기하면서 오버드라이브 얘기하면서 그의 2대 회원을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은 그쵸, 초대입니다. 초대를 하면 리크루팅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뭐 저희 문화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필수 조건이 있어요. 나 혼자 초대해서 강의 듣고 가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10번, 100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되겠지만 필수 조건은 스폰서님하고 만나기 전에, 만나기 후에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실패를 했고, 더 많은 성공을 한 선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스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스폰서와 그룹원, 네트에서 무엇이든 미주알, 고주알 티업을 했고,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난 너무 좋다. 지금까지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 친구도 없다.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 아팠다. 등등 비교를 해가면서 현실 점검을 해가면서 수시로 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모임에 스폰서님께 같이 가주시기를 요청을 드렸고, 그 요청을 해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운동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슬쩍 빠지고 이제 두 분이 이야기 미리 사전 미팅을 통해서 미리 이제 정보를 드렸고, 그렇다고 스폰서님이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두 분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운동 식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애프터 미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72페이지 애프터 미팅 매뉴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파트너와 이렇게 그 갈등을 겪었던 적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매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을 딱 펼쳐보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좋은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후속 조치란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랑연 라이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원래 저 고3 때부터 이랬어요. 랑연 라이브 마치고 딱 끄는 순간 뭐라 했지? 점점 식어가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저께 누가 나왔더라?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꼭 48시간 이내에 그분을 반드시 만나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희미해져 가기 전에 다시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만났던 그 친구에게 이제 기본 제품이 유통이 되었기에 유통만 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레버러지를 내야 되고 또 시장을 굳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안클럽을 엄청나게 초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동안클럽에서 바뀐 비포 애프터를 갖다가 다른 분들 거 대상 금상 이렇게 상 탔던 분들을 취업을 하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든 초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도 때도 없이 취업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든지 24시간 그냥 입만 열면 취업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스폰서가 이제 미리 양념을 친 거죠. 양념을 치고 또 취업을 하셨고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어준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아. 좋아. 엄청 좋아. 겁나 좋아. 그리고 시스템에서 비슷한 직업군의 형제라인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저께 우리 지연 리더님도 협업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친밀감과 편안하게 3.3일시에 참여하게 되고 그룹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BR이 되었어요. 리크루팅 플로우대로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와중에 요양원 원장님들을 소개받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명당이 시작되고 다시 처음에 시작한 컨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 플로우대로 이제 리크루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지 않고 싫었지만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근데 확장된 명장대로
진행을 했는데 풀리지 않을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금순 리더와 윤진아 MC님처럼 GPT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는 28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서 나를 가장 잘하는 스폰서와 미팅을 하면 해결 방법이 보일 거예요. 네. 야, 이거 저희 이 3061이 바로 이 플로 차트를 또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에서 우리는 리크루팅 한다. 어제 이제 어플리에이트 시간에 했던 내용과 그 절차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로 차트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지점에 또 머물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왜 강의를 듣고 소개까지 하고 사업자가 됐는데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머물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그 플로우 차트에서 관계 유지와 후속 조치라는 부분을 잘 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유지라는 걸 하면서 끊임없이 소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동시에 초대를 계속하면서 이 시점, 이 사람의 타이밍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74페이지 후속 조치 파트를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후속 조치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스텝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폰서와 있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3자 톡방을 만듭니다. 미리 티업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는 그 3자 톡방에, 개인 톡방이 아니라 3자 톡방에서 오늘의 느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리고 3자 톡방이 만들고 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의 날씨, 뭐, 쇼폼, 뭐, 경제 기사, 뭐 오늘 현실 점검 기사 등등 보이지 않는 스폰서와 나와 그와 보이지 않는 연결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인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자 톡방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스폰서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수다 떨듯이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일 좋은 글을 보내고 저희에게는 이제 모닝 편지라고 하죠. 친해지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 만남으로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그분의 니즈에 따라서 음. 쇼트 플랜도 좋고요. 제품 공부도 좋고요. 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맨투맨 20일. 맨투맨 20일을 그분의 단계와 같이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삼자 톡방을 활용하는 게 아주 포인트네요. 그래서 또 파트너와 예파를 리크루팅하기 위한 또 전략을 또 짜기 위해서 그쵸? 밴드도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잠깐 짧게 소개 네, 한번 같이 봐볼까요?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것까지는 기억을 해낼 수 있지만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회원을 첫 모습을 기억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에 적어 다니기에는 제가 자꾸 이제 노트를 놓고 다녀 가지고 이제 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밴드를 하면서 그분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 음. 그분에 대한 나의 느낌, 강아지 이름, 손주 생일, 그분의 첫 번째 제품이 왜 확장이 됐는지 등등 쭉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진을 쫙 이제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이제 그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만났을 때마다 오늘 이랬고, 오늘 저랬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지를 밴드로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서 파트너와 이제 이금순 사장님과 같이 이제 3명의 이제 밴드가 또 있어요. 그 밴드에서 이금순 사장님이 저와 같이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합니다. 그 다음 액션으로 이어가기에 까먹어요. 그전에 또 까먹기도 하고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다음 액션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그쵸. 함께 또 여유 있는 시간에 만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계옥, 이계숙 그 스폰서와 또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방을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해서, 그쵸. 최근에 또 이금순 리더님의 시어머님을 함께 리크루팅 해 가고 계시죠? 예, 리더님의 명단에서부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혹시 점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 진도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 금순 리더님, 네, 한번 요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머님은 뭔가 행동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음, 중요한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되게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저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둘이 있을 때 금순이랑 한번 배워서 같이 음, 해봐라고 수시로 말을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마인드 360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음,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어머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폰서님들의 안내대로 부천이나 강변에서 하는 홈파티에 초대를 해드렸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세종대, 그리고 글로벌 컨벤션 12월에 있는 드림캠프까지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님이 소개를 하고 연결하는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줌으로 명단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랑연 라이브도 듣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관계 유지 단계에 있지만 이 단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음. 랑연 라이브를 듣고 나면은 전화를 드려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얘기도 하고 또 서로 공감대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안클럽에 꾸준히 초대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진도에 대한 답은 뭔가 계속 이게 관계 유지 단계에서는 제가 할 일은 계속 초대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머님을 뵀는데 이제 네파 세미나에 초대할 명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개를 받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신규 멤버 3명 만드는 걸 같이 협업을 할 거고 MBA나 엔잡스쿨이나 MBA 그 리더스쿨 참여해서 같이 이제 배우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6월까지 BR을 달성해서 뉴플레이 함께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관계 유지라는 게, 그쵸. 단순히 만나서 차 마시고 어떻게 친해지는 거다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다가 그게 아니라 초대라는 걸 여러 우리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초대를 하면서 이분이 실제 타이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바로 관계 유지더라. 이런 말씀도 더불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그쵸. 실제 리크루팅 해가고 있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또 이 3061 책의 내용과 또 대입도 한번 해보고, 그쵸? 또 점검도 해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지도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쵸? 비슷하게 많이 고민들 하고 해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답을 또 찾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어떻게 25년 목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2025년에는 진짜 어떻게든 목표를 무조건 해내고 싶어요, 음, 진짜로. 반드시 해낼 거고, 말로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서 무조건 해내고 싶은데 뭐냐면요, 그게 매달 신규 멤버 3명을 만들어 가면서 올해 3상 그거를 달성을 하고, 음.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꼭 트리까지 도전해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영선 리더님도 네, 목표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행사를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홋카이도도 여러 번 가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그냥 관광이었다. 그런데 음, 트립을,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야, 진정한 이게 찐 여행이구나. 진짜 음. 휴식이고, 진짜 힐링이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과 한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을 가는 걸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스폰서님도 같이 가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 그쵸. 한 400명, 500명 분들한테 선포를 하신 거니까 두 분 반드시 꼭 달성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성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필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프로입니다. 그 성과를 위한 귀뜸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맨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또 이유가 있겠죠.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도 되게 유익하게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마지막 한 번 레버리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십니다. 모두 해주시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 리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